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는 내 상향군을 3개, 적정군을 3개, 그 다음에 하향군을 2~3개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라. 이게 가장 현실적인 입시 공부입니다. 아이하고 같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에 대한 동기도 올라가고 내가 뭐가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모의고사 한 등급만 더 올리면 이 학교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애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원서를 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빨리 정말 돌아가는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좀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왜냐면 5월달 빼놓고 전부 다 매달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라서 굉장히 수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기말고사 남았고요. 6월달 기말고사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 1학기 거를 뭐 세특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이제 8월 말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정도부터 한 일주일 동안 대학들이 수시 원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느 학교 쓸까요? 6장을 어떻게 쓸까요? 이제 이거예요. 성적이 된다고 하면 쓸 학과라든지 쓸 대학들, 나는 어느 대학까지 쓸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현재 고등급제에서 1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안정적이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갈 거야, 뭐 서울대 의대를 갈 거야, 빅5 의대를 갈 거야, 이러면은 이것도 안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아주 극소수 아이들의 얘기고, 대부분이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6장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제 그 가장 고민이 많아서 그 6장을 쓰기 위해서 대치동에 줄을 서죠. 근데 컨설팅을 이제 받기도 하고, 저는 일단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가고 싶은 6개의 학교, 내 성적을 기준으로, 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모든 원서를 쓸 때는 성적이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등급을 기준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 10개 정도를 지금부터 어머니하고 아이가 좀 생각을 계속 해오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걸 찾아보세요. 그 찾아보는 방법은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입결이 다 나와요. 입결이 다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내 성적을 넣고 내 성적과 내 비교과 활동과 들었던 과목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너가 지원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하고 그중에서 합격 가능한 학교들을 온라인으로 설계를 해줘요. 이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학 어디가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냥 웬만한 데이터를 다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들어가서 일단 대치동에 가시기 전에 수시 원서 쓰기 위해서 컨설팅 한번 하는데 최소 한 80에서 150 이렇게 다 그냥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쓰지 마시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회원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 너가 지원할 6개 학교를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어떤 학교가 나한테 가능성이 있고 라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정말 그걸 데이터로 내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도 돼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고대 경영학과를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대 경영학과 고려대학교를 대학 어디가에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 고려대학교 모든 입시 요강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까지 안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학교, 거기 있는, 예를 들어 고대 경영이다. 그럼 경영학과에서 필요한 수능 최저가 뭐고 이런 것들도 다 나오니까 어디가에서 뽑아준 걸 바탕으로 한번 내가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첫 장을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거를 좀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교 진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학교에 진로 진학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부장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아니면 진학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도 해요. 그 진로 관련한 상담하실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한번 받고, 그러면은 어디가에서 한번 받고, 이걸 토대로 내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한번 대치동에 가고 싶다,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보통 입시 컨설팅을 돈 받고 하는 데는요, 대치동에서 전국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추천하지 않고 저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는데, 대치동 컨설팅은 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소장을 어떻게 쓰지? 일단 대치동에 가서 알아봐야지. 이거 먼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자,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면, 후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간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옆에서 이제 친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어디 가도 들어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지원할 학교 6장을 자기 나름으로 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대치동에 그래도 제가 안 가도 될걸 이랬거든요.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 그랬더니 그래도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가고 싶대요, 애가. 그래서 이제 갔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둘이서 아이하고 저하고 짠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래요.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는데, 아, 내가 짠 게 괜찮구나, 맞구나,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안도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내가 써보자. 어디 가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학교 선생님도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수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학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교 선배가 어떻게 갔다라는 사례, 우리 학교 선배가 어떻게 갔다라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게 고등학교 이제 현재 3학년 한테 드리고 싶은, 수시 원서 쓸 때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나는 아직 원서 쓰려면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입시는요, 아래에서 올려다보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보라, 그런 입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최소한 한 1학년, 2학년 때 정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6장을요 미리 고3이 돼서 이제 써보는 건데요. 그렇게 써보는 거를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입시가 조금 더 고3 입장이 돼서 보면은 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중에 한 학교의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직접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한 학교의 입시 전형을요 꼼꼼하게 수시, 정시, 그 다음에 뭐 수능 반영이 어떻고 라는 거를, 서울대학교 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한 학교의 입시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는요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보다는 논술 전형까지 있는 연고대를 하라고, 왜냐면 서울대는 저기가 없어요. 논술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형을 다 운영하는 학교인 연고대, 그러면서 상위권 학교, 이런 학교에 뭐 스카이 중에 한 학교의 입시 모집 요강을 프린트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눈이 생기냐면, 입시는 이런 거구나 라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거의 입시 전형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연세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연대하고 고대가 비교가 돼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가 어떻게 다르구나, 그리고 성균관대는 또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게 비교가 돼요, 학교별로. 그러면 고대도 건국대도 보이고 홍대도 보이고 뭐 서강대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고1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을 읽는, 입시 전형을 읽는 눈이 1학년 때 생기면 2학년 때는 뭘 하느냐, 6개의 학교, 저는 10개 정도 학교를 늘려서 보시라고 하세요. 가속도가 붙어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속도가 붙어요. 입시가 왜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냐면, 다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언제 다 해? 난 이게 뭐 홍대 얘기인지 건대 얘기인지 동대 얘기인지 뭐 모르겠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헷갈려.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를 꼼꼼하게 마스터를 하시면 그 다음 거를 굉장히 보기가 쉽고, 그게 보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교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성적이 2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상위 2개의 학교, 상향, 그 다음에 적정, 하향, 이렇게 6개거든요. 보통의 일반적인 룰이에요. 상향, 그냥 내가 한번 이거는 운 좋으면 가는데, 이거를 이제 상향으로 내 성적이 기준이고 모의고사가 기준이겠죠. 내신이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상향. 그 다음에 여기는 넣으면 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적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운 좋아서 운이 나빠가지고 수능을 망쳤어, 그랬을 때 내가 이 학교까지는 갈 거야 라는, 내 성적보다는 좀 낮지만 하향을 2개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막상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는 저는 내 상향군을 3개, 그 다음에 내가 적정군을 3개,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하향군을 2-3개, 이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대학과 학과를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라. 알고 있어라. 고2 때.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가 돼요. 제가 고3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그거를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입시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는 시너지가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에 대한 동기도 올라가고 내가 뭐가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모의고사 한 등급만 더 올리면 이 학교가 되겠구나. 모의고사 이거를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모의고사 이거를 못 맞추면 내가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뚝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애가 현실적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과정을 부모님하고 아이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거 하려고 저는 컨설팅에 돈 쓰는 거 좀 반대하는데, 컨설팅도요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토리가 있는 입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왜 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은 나중에 가면은, 그리고 대치동처럼 다 전국에서 몰리는 데는요, 얘가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얘만 특별하게, 얘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컨설턴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공장에서 기계 돌리듯이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예약 잡기도 쉽지 않고. 왜 돈을 내가 내고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냥 이거를 준비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거를 꼭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모의고사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부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질문이신 게, 왜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보시면은 1-1, 1-2, 2-1, 2-2, 3-1까지가 수시 입시 이제 반영되는 학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간 동안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중간고사 끝나면은요, 수행평가 해야 돼요. 수학평가 피 터지는 거 아시죠? 수행평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끝나면 다시 기말고사 들어가죠. 이게 모든 게 굉장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따로 시간 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만약에 나는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신은 어느 정도 버린 애들, 내신은 어느 정도 버리고 내가 수능 최저라든지 아니면 정시 올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유의미한데, 그냥 일반 수시 학종으로 가는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은 7월 중순경에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7월 20일경에 방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때부터 뭐를 하느냐, 모의고사를 이제 왜냐면 이제 학교 시험은 다 끝났으니까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하죠. 근데 이때 또 뭐를 하느냐, 8월 말까지 얘네들이 세특을 준비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들의 세특이라든지 생기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것도 얘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지만, 얘가 요것도 정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영부영 8월 중순이 돼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보통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모드로 들어가면 8월 중순, 9월 중순까지가 한 달이죠. 10월 중순, 11월 중순.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의고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라고 보셔야 돼요. 현역인 경우에. 재학생인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내가 몰빵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마저도 안 됐어요.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수능을 다 그냥 애들이 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안 쓰니까 이제 수능을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재학생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학생이고 학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수능 이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들이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깔아줘요. 그 학교 선택할 때 3학년 교육과정을 잘 보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3학년 때 우리가 수능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수능 몰입하지만 그건 다른 공부가 아니라 사실 내신에서 했던 과목들의 공부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면은 3학년 때 너가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능 공부였어. 이러면 제일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깔아놓은 과목들, 그 학교에서 깔아놓은 과목들이 수능 보는 과목. 그런데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안 됐고,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수능 과목을 지금 현재 고2, 3은 그러고 있을 거예요. 3학년 아이들이 보통 내가 수능에서 선택한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3학년 때 듣고 있을 거거든요. 선택한 과목들, 뭐 기하나 미적이나 들었으면 3학년 때 기하나 미적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가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좀 배려해 준 거예요. 미리 내가 2학년 때 내가 사회문화를 사탐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해버렸어요. 2학년 때 깔아놔서 2학년 때 해버렸어요. 그럼 3학년 때 내가 수능 선택하지도 않은 윤리와 사상을 듣느라고 사회문화를 수능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과목을. 3학년 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3학년 때 얘가 들었던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다. 이렇게 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렇게 짜놓고 난 다음에 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은 개념을 공부를 내신에서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를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수능 대비다. 잘못한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나는 경제를 좋아해. 그래서 경제 과목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물리 2를 좋아해. 물리 2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물리 2고 사탐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목들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 듣는다는 수능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수능에서 필수 그것들은 좀 많이 폐지했거든요. 수능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 과목은 반드시 수능에서 네가 봐야 돼 이런 걸 걸어놨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학교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이거 학교별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 보면 저 경제 선택하려고요. 근데 경제는 진짜 어려워서 많이 선택 안 해요. 많이 선택 안 하면 등급받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이거는 뭐 국룰이잖아요.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듣고 등급받기 좋은 걸 듣고 3학년 때 내신으로 깔려있는 과목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통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가 가장 효과적인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입시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구체적인 입시에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당황하는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미리 하자. 입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고3의 상황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입시 정보는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 한 군데만 들어가도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거를 엄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시간 있을 때마다 보시면서 내가 고3이 됐을 때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미리 드리는 말씀이 미리 준비를 해서 고3 때 당황하지 말자. 입시가 단번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제적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그 해에 가는 거예요. 한번 재수를 하면 뭐 5천만 원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